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사상 초유의 충격 사태로 민주당과 범여권 80명이 미국에 공식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팡 김범수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한미고위급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이에 민주당이 집단 항의로 맞대응하며 한미 관계가 사상 초유의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깃들인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권 들어 뿌리째 흔들리다 못해 이제 민주당과 범여권 80명이 위의회에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미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범여권의 자주파와 동맹파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내부 싸움 사태까지 이어졌으며 동맹파 핵심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폭탄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미 하원의원 50명이 집단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향해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좌파 정권, 친중 정권이라는 극렬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폭스뉴스는 이번 사태를 이재명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단독 보도하며 미 공화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이재명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조차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법을 두고 이재명의 AI 정책은 시대착오죠. 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경화 주미대사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죽 상황이 심각하면 대사가 자리를 비우고 본국으로 뛰어들어오겠습니까? 강경화는 물론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범여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사상 충격적인 사태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의 법적 안전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주권 침해라는 저항적 의미를 담은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1일 현지 시간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데 대해 한국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김남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김범수 의장에 대해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범여권은 항해 성명으로 미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에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미국 측 관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오후 7시 기준 범여권 의원 8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미동맹 사상 민주당과 범여권 80명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원내수석실이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으며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의 서한에 연명한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측은 쿠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라며 이러한 압박은 우리나라의 행정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라고 강하게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서도 이들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 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국 정부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법 집행 기준을 바꿔야 합니까라며 우리 이재명 정부는 기업 문제에 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조치해왔는데 관련 국가가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이란 말입니까라고 강하게 미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습니다라며 굳건한 동맹이 개별 기업 이슈 하나로 좌우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주장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 마찰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 우려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춘권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공개 서한을 내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했어야 합니다라며 이것을 여당 의원이 나서서 미국과 한국 분쟁 수준으로 끌고 가는 충격적인 사태는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온 이후 이재명의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한 정동영 때문에 범여권의 동맹파와 자주파의 정면 충돌, 싸움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동맹파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맹파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때문에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다고 폭탄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수행 중 지난 23일 현지 시간 하노이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한미 간 대두되는 현안들을 잘 대처해 한미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폭탄 발언이 동맹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보 유출 논란, 한국의 쿠팡 규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발 등 양국 간 불협화음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 간 이견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누적된 이상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식과 이해 차이를 조정해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논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의 구성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구성사안은 원래 비밀이고 미국이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연합비밀이 됐을 것이라며 정보의 기밀성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동영 장관은 오픈소스 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그래서 사달이 나긴 난 것이라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한미동맹 간 균열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는 위성락 실장을 중심으로 한동맹파의 반란이 시작되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지금 한미 간 대두되는 현안들을 잘 대처해 한미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폭탄 발언의 자주파 핵심 관계자는 동맹파 핵심 인물인 위성락 실장이 한미동맹 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발언을 이재명과 협의하에 했는지 당장 따져야 하며 이는 자주파를 견제하기 위한 반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동맹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한미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 간 이견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한미동맹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 갈등 구도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정부에서도 정책에 대해 여러 주장과 논의가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율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동맹파와 자주파 갈등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정동영 장관은 오픈소스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달이 나긴 난 것이라며 정동영 장관 때문에 사달이 났다라는 충격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발언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범여권 자주파 대동맹파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 정동영은 정략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말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글쎄 미국이 반박해도 아무튼 기밀 유출이 아니라니까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야당은 정동영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역사상 미국이 대북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게 만든 대목은 장동영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누설 발언입니다. 미국 측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민감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 언급했다며 대북 정보 공유 축소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 논란에 순방 중이던 이재명은 지난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이재명도 정동영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히며 어떤 세력들에 의해 모함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워딩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정동영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희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을 둘러싼 자주파 대 동맹파 충돌, 범여권의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주파 핵심 인물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 측의 정보 공유 제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위성락 실장을 중심으로 한동맹파가 정동영 장관 경제를 겨냥한 본격 충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주파는 미국의 강력한 맞대응을 시사하며 강경 기류를 보이고 있어 이재명의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동영 장관 때문에 현재 이재명이 간신히 견제하며 유지해왔던 동맹파와 자주파의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동맹파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범여권의 싸움은 매일 이어지고 있으며 이재명이 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이 위성 정보 등 일부 정보 자산 제공을 상당 기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파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공유는 신뢰가 전제인데 민감 정보가 외부 발언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인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정치적으로 소비될 경우 한미협력 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 외교소식통은 공식 발표는 없지만 고위급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맹파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이라도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는다며 핵심 정보는 철저히 선별해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엇갈리거나 민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 공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충격적인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주파에 속하는 민주당 한중진 의원은 지난 27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는 원보이스가 중요한데 현재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과 싸움, 동맹파의 반란 등 범여권의 내부 갈등이 외부에 드러나는 순간 협상력과 신뢰가 동시에 약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파 우두머리이며 이재명 정부의 한미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폭탄 발언을 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부터 경질해야 지금 범여권의 충격적인 싸움은 끝이 날 것이라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내부 싸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야권은 더 거세게 이재명과 정 장관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맹의 기본인 정보 신뢰를 흔드는 발언이라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죽했으면 이재명 정부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정동영 장관 때문에 한미동맹에 사달이 났으며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폭탄 발언을 했겠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가안보를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한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미 간 정보 자산 제공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지난 27일 위성락의 동맹파 핵심 관계자는 문제는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이 아니라 한미동맹 신뢰 약화이며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정동영 장관을 쳐내야 한다라며 왜 동맹파의 반란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범여권의 싸움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다가는 이재명 정부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며 자주파의 반미적 정책들이 결국 이재명 정권 붕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충격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28일에도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기자님 저희 발언을 익명으로 보도해 주시되 이것만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소위 동맹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친이재명 충성파입니다. 이를 전제로 동맹파의 발언을 기사화해 주십시오. 한미정보 협력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신뢰 위에 구축된 체계이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주파의 충격적인 실책이라고 봐야 대통령께서 정확히 인식할 것이라며 그는 정보는 수도꼭지처럼 갑자기 끊기기보다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안보 리스크로 직결되며 지금의 이 사태는 정동영 장관뿐이 아니라 민주당 내 자주파 의원들의 반미 성향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의 정보 협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 한미동맹 내부의 균열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동맹파의 분석입니다. 자주파 진영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부 자주파는 우리도 미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강력 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주파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에 대한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 한미동맹 정보 협력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외교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민주당의 자주파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맹파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친미적인 사대주의적 주장입니다라며 그는 미국의 강력한 주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미국의 압박에 겁먹지 마시고 주권적 입장과 주권적 권리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정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또한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의 기조가 미국 정부의 정면 대응이라는 것으로 대처하면 한미동맹 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레드라인도 등장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닌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맹파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를 유도하려 했다는 음모설까지 제기하며 반란에 들어간 이후 이번 충돌의 배경에는 이미 누적된 내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자주파 원로들은 이재명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시된 E&D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시 자주파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6일 민주당 주최 외교안보통일자문회 세미나에서 E&D 구상과 관련해 그는 무슨 E&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나 정신 나갔다라는 폭탄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자주파이면서도 동맹파의 정책을 인정해온 정세현은 그러면서 이재명은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나 라고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원칙을 포함한 점에 대해 불필요한 요소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청와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격노했고 욕설에 가까운 말까지 했다고 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A씨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 교체설까지 돌았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회자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을 중심으로 한자주파의 대북 인식은 기존 외교 라인, 동맹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9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두 국가라는 것은 실용적, 현실적 관점이라며 남과 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며 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류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이재명의 E&D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구상에서도 교류를 선행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자주파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한미연합훈련 조정 남북교류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한미 대북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필요시 별도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기본인식은 북한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한 자주파 인사는 적대 구조를 완화해야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맹파 핵심 인사는 당시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자주파의 메시지는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주파에 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동맹파는 한미공조와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지난해 9월 23일 현지 시각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저희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정부의 입장은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END 교류관계 정상화, 비핵화 구상에 대해 새 요소는 우선순위도 없고 서로 충돌하는 구조라며 대놓고 자주파의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미관계와 관련해 그는 오버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의식해대미 강경 발언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파는 비핵화 선행 한미연합훈련 유지 대북제재 틀 유지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맹파 관계자는 북핵과 제재 문제는 한미 공조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여권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은 정책 차이를 넘어 권력투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러한 싸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재명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현재 NSC 상임위원장은 동맹파 위성락 안보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양측 갈등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갈등이 공개화됐다는 충격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외교 안보 메시지가 이원화되면 국제사회 신뢰가 흔들린다며 조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 갈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맹파 위성락 실장은 외부에서도 한국 이재명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까지 밝혀 이미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과 싸움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파와 동맹파 싸움은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과 전작권 문제를 놓고 양측 충돌이 발생했고 외교부 장관 경질 사태로까지 번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워킹그룹과 남북 협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자주파와 동맹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주파와 동맹파를 동시에 기용하며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대화와 한미동맹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소극적 반응이며 북미 중재 시도에도 별다른 호응 없습니다. 현재 대미 협상 교착 상태 등 이 같은 상황에서 자주파는 남북관계 돌파를 동맹파는 동맹 기반 안정을 각각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싸움은 단순한 장관 논란을 넘어 이재명 정부 내부 권력 충돌로 동맹파의 반란으로까지 확산된 상태입니다. 동맹파는 미국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주파는 이를 정치적 축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보 공유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안이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닌 외교 안보 전략 충돌로 자주파와 동맹파의 정면 충돌, 싸움으로 확대됐다며 이재명의 청와대 내부가 발칵 뒤집어진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정동영 장관의 거취는 이재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과 국가정보원 이종석 원장은 자주파이며 외교안보 총괄수장은 동맹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으로 배치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은 줄타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청와대가 지금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주파의 주장대로 남북 관계를 우선할 경우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동맹파 노선을 택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합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균형 외교는 평시에는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지금이 바로 그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사상 초유의 충격 사태로 민주당과 범여권 80명이 미국에 공식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팡 김범수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이에 민주당이 집단 항의로 맞대응하며 한미 관계가 사상 초유의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틀인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권 들어 뿌리째 흔들리다 못해 이제 민주당과 범여권 80명이 미의회에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미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맹파 위성락의 폭탄 발언과 범여권의 자주파와 동맹파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내부 싸움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